이른바 VIP 경로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입니다.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실 번호로 알려진 02-800-7070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횟수를 사전 조율해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저한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야단을 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수석 보좌관들에게 경론하는 사람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왜 보좌관으로서 수석 보좌관으로서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보도에. 보통 너무 어이가 없을 땐 대답을 안 합니다.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다시 이첩했고 이후 경찰은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의 지휘관만 검찰에 송치하고 임 사단장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최혜병 특검법에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차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지만 군사법원은 장관이나 대통령실 안보실,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이종섭 장관의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건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던 사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외압의 주범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것.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뒤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지휘관들을 밀어붙였습니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 핵심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장악에 투입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은 소극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로 출동한 일부 방첩사 요원들은 편의점에 들러 시간을 끌었고 서버 압수 지시는 불법이라고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반대했죠? 네. 이유가 뭐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포고령 위반 행위, 그러니까 위반을 한 행위도 아닌데 그래서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계엄군이
항명죄 위협을 감수하고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던 겁니다. 시공칠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군형법 44조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의 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령의 마지막에 멈춰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박정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그 사람들에게 주는 효과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항명죄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재판받고 결국 그 판결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그게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친위 구태타를 막았던 데에 1%, 2%의 도움은 전 당연히 됐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회에선 군인복무기본법의 명령도 정당한 명령으로 바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자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맞서려는 개인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 이번 내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정당한 명령에 한해 따른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번 12.3 내란 사태, 계엄 사태 때 이 명령은 왜 불법적이었고 왜 부당했고 왜 너희들이 따르면 안 됐던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근거가 바로 군형법 44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항이어야 되는 것이죠.